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브젝트에 대한 필요성과 래퍼 클래스와 그다음에 박싱, 언박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다양한 그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컬렉션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들 좀 하나의 형식으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다른 형식의 자료이라도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 우리 자바가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오브젝트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랬었죠. 근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산을 넣으면 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계속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리스트로 우리가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수형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정수로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 리스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정수형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정수형 리스트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좀 여기다가 만약에 문자를 담으려고 한다. 그럼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왜? 정수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거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 init 클래스를 컨트롤 C와 V를 눌러서 복사본을 만드는데 이거를 뒤 걸 지우고 여기서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는 이제 이것과 동일한 클래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저희 보면 클래스만 달라졌는데 이 오브젝트형으로 바꿀 겁니다. 뭐를? 데이터 형식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여기도 바꾸고. 자, 바꿔야 될 게 꽤 있네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과 이런 게 리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나나는 형식이 이제 오브젝트가 돼야 되겠죠. 좋아요. 와, 금방 바꿨네요.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헬로로. 자, 저장을 합니다. 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반환하는 게 오브젝트형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정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수를 받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담는 값이 정수만 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수만 담으려고 했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러네요. 정수가 아닌 것도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꺼냈을 때 이제 이거를 변환하는 방법이 너 무슨 형이니?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범용 자료 형식의 어떤 문제점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저희는 얘를 정수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수만 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논리적으로 우린 정수만 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꺼내는 건 정수예요. 그렇다고 해도 꺼낼 때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게 또 귀찮을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귀찮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꾸죠? 일단 모르긴 해도 얘가 오브젝트형으로 반환한다는 얘기는 참조를 반환하는 거예요. 숫자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참조는 무슨 형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인티저형이겠죠. 왜냐면 정수형이니까 정수형의 래퍼 클래스가 반환되겠죠. 래퍼 클래스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래퍼 클래스로 만들어진 녀석이 오브젝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숫자 형태의 인티저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형을 정수형으로 바꿔라? 참조 형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참조를 다른 참조로 바꾸는 거는 참조 형식만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참조 형식만 바꾸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기 남겨지는 거는 이제 어떤 게 남겨집니까? 만약에 7이 담겨졌으니까 7이 나온다고 하면 7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6이 나온 거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인티저란 녀석은 어떻게 돼요? 껍질이 이제 깨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7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잠깐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할 때
자, 이게 지금 디플리케이트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예, 버전업 되면서 이렇게 랩핑하는 것이 좀 바뀌었어요. 나중에 저기 새로운 버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이걸 언질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7로 바꾸는 작업은 간단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값을 꺼내서 범용 자령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좋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 범용성을 갖고 내가 어떤 형태로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고 또한 특정한 자료 형식에 맞춰서 리스트를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좋아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좋아,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됐죠. 이거는 일부러 저희가 오류를 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주석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할게요. 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범용 자령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이거를 변환할 때 도대체 얘가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설 수가 있다는 점. 만약에 확신을 살 만큼 업무적으로 탄탄하게 동일한 자령을 썼다 하더라도 얘를 항변을 해서 쓴다는 점, 이런 것도 좀 불편한 점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궁리가 이제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제네릭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네릭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걸 또 제네릭스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